사암도인 친구 요교를 교재 삼아서 사암침 공부하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오늘은 요결에 들어있는 사암사모님의 여러 임상례 중에서 신정격을 써서 난치성 환자를 치료한 임상례를 공부해 봅니다. 우리가 요결의 임상례들을 공부한다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암사모님을 지도교수님으로 모시고 임상수련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사암도인 친구 요결 제41장 혈증문에 보면 한 사람이 불두덩이를 차여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앉기도 또한 불편한지라 신정격을 썼더니 수두의 병이 낫더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불두덩, 남녀의 생식기 언저리에 있는 불룩한 부분, 두덩, 신안, 음부, 치구라고도 한다. 이 부분은 남녀 생식기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위에 볼록 대접을 엎어놓은 것과 같은 볼록한 튀어나온 치골 부위 있잖아요. 그 부위를 영문 표기를 mans pubis라고 하고 순수 우리말로는 두덩 혹은 불두덩이라고 합니다. 한자 표기로는 키드니 신자, 언덕 안자 써서 신안, 그늘 음자, 언덕 부자 써서 음부, 부끄러울지 언덕 구자 써서 치구, 치구, 음부, 신안 모두 순수 우리말로 말하면 불두덩을 말하고 영문 표기로는 mans pubis라고 합니다. 이것을 얻어맞았어요. 스포츠 부상으로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불두덩이를 차여서 앉지도 못하고 허리가 아파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야. 이 그림 잘 보세요. 치골결합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양쪽 골반 사이에 치골결합부가 있고 이 부분이 치골 부위. 이 결합부는 관절 부분이거든요. 그 관절이 타격으로 인해서 손상을 받으면 앉지도 못하고 허리도 아파서 꼼짝달싹도 못한다. 얻어맞았어요. 이 부분입니다. 치골결합부는 충격을 흡수하는 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두덩이에 충격이 가해지면 치골결합부 인대가 손상되어 통증은 골반 전체로 방사되어 앉기도 불편하고 요통도 발생한다. 이 인대가 손상이 되고 심한 경우에는 골반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금이 가기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비뇨생식기가 함께 하는데 그곳에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암사모님께서는 신정격을 적용하셨어요. 신정격. 여기 불두덩이를 맞았어요. 스포츠 부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차이면 신장이 손상될 수도 있대요. 미국 NIH에서 불두덩 타격은 방광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방광, 신장, 신장에서 방광으로 이어지는 수뇨관에 손상을 입을 수 있대요. 그래서 신장이 손상될 수 있다. 그리고 골반 정맥, 골반 동맥이 있죠. 그런데 모두 다 신장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불두덩 타격은 골반 장골 정맥과 동맥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손상은 결국 신장 손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신정격을 쓰셨구나 라고 생각이 되다가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요결을 읽을 때, 요결을 공부할 때 요결의 내용을 의과학적으로 고찰해보는 그러한 추리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추론해 보십시다. 제41장 혈증문에 이 임상례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혈증문의 임상례는 3개가 수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한 남자가 취중에 무거운 짐을 싣다가 앉고 넘어져서 가슴을 상한지라. 이건 갈비뼈가 손상된 거겠죠. 그런데 사암사께서는 태백대원을 보하고 곡지를 사하였더니 수두에 낫더라. 즉 어혈방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임상례, 한 남자가 나이 70여 세에 잘못 오른손이 골절되었으나 아마 넘어졌나 봐요. 이렇게 넘어질 때 잘못 짚어가지고 손에 뼈가 작신 부러진 거예요. 혈기가 쇠약하여 난침이 불가한지라 나무를 깎아대어 졸라매고 즉 깁스를 대고 태백대원을 보하고 곡지를 사하였더니 일도에 낫더라.
그러니까 앞 뒤에 임상례는 같은 타박상인데 어혈방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임상례는 불두덩이에 타박상을 입었는데 어혈방을 쓰지 않고 신청격을 썼다. 앞서 살핀 것처럼 이 불두덩이의 손상은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격을 놓았다. 그런데 그것으로 통증이 가라앉을까요? 그리고 불두덩이 채인 것 자체, 손상된 곳, 그곳 자체의 그 부상이 치료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신청격을 쓰신 건 불두덩이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서 순혈관, 그리고 방광 손상, 신장 손상, 그것을 치료하시려고 신청격을 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아마 애초에 사암사께서 원래 쓰신 버전에는 이 말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어혈방과 신청격을 썼더니 수두의 병이 났더라. 그러지 않고서야 이 임상례를 굳이 이 혈증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앞 뒤에는 타박상에 어혈방을 쓰셨는데 여기는 불두덩이 타박상이라고 해서 신청격만 쓰셨다? 아니다. 불두덩이 타격으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신장 손상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신청격을 놓았고 원래 오리지널 버전에는 어혈방과 신청격을 썼더니 수두의 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탈락된 부분까지도 우리가 찾아내는 그러한 해안이 있어야 돼요. 미국 NIH에서 외음부 혈종은 흔히 관찰되며 일반적으로 생식기에 대한 둔기 외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는 종종 산후 손상, 신체적 폭행, 성관계 및 엉덩이 부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임상례를 소개한 논문인데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여성 환자의 경우 외음부 혈종과 둔부 부위의 타박상, 타박상으로 인해서 외음부가 이렇게 부풀었어요. 그 안에는 피떡이 엉겨 있는 거예요. 혈종, 헤마토마라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상으로 인해 혈관 외부에 형성되는 혈액 덩어리, 혈종은 불두덩이를 포함한 외음부의 외상을 입은 후 피부 아래에 혈액이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혈종은 붓기를 동반한 통증과 멍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보세요. 부었고 그리고 혈종, 멍, 이것이 함께 뒤섞여 있는 거예요. 혈종이 생긴 것은 그 부분에 신경 눌림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파요. 그러니까 사암사께서는 틀림없이 이 환자의 경우 어혈방과 신청격을 같이 쓰셨을 것이다. 정리해드립니다. 한 사람이 불두덩이를 차여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앉기도 또한 불편한지라 어혈방과 신청격을 썼더니 수두의 병이 났더라. 불두덩이 채였을 때 비뇨생식기도 함께 채였어요. 함께 부상을 입었어요. 방광, 순혈관, 요도 등등의 출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혈종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곳의 혈종은 순혈관을 타고 결국 신장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은 합병증이고 불두덩체인 것 자체는 타박상의 가장 유효한 요법인 어혈방. 그래서 어혈방과 신청격을 썼더니 낫더라. 이렇게 바로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요결 제19장 종착문에 수록된 임상례, 그것은 다음 시간에.